자, 수능완성 실전편 4회 23번 주제 문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실전편 4회 2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열거 나열하는 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 영향들이 무엇인지를 읽으면서 글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맥적 추론인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서 어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내용들, 결국 부정적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무관한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며 어법 문제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조금 문제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제 placing into 나왔죠. 동명사 주어고요.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속으로 유기농 상품을 배치하는 것은, 즉 세계 시장에 유기농산물을 출시하는 것은 has a number of implications, 수많은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implication은 우리가 암시라는 뜻도 있고 어떤 내포하는 의미,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같은 암시나 내포의 뜻도 있지만 influences 혹은 이펙트처럼 영향의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향이 있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그 영향이 무엇인지가 지금 스페시픽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무슨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스페시픽 스테이트먼트 개념으로서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 문장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 이러한 그 세계 시장은 어떤 것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지냐면 play a role in 보이니까 play role이죠. 있는 어떤 운송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회사라든지 판매나 뭐 마케팅, 그리고 판매,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 이제 출하의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의 강한 역할들에 의해서 세계 시장은 특징 지어진다라고 나와서 세계 시장은 결국 여러 가지 회사들에 의해서 이제 특징되어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3번부터 이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스페시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enter into 하면 어디 무엇을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개념으로 선생님 수없이 가르쳤죠. 엔터가 어디 들어가다지만 3번 문제가 좀 중요한데, 기존 농산물, 기존 농업상품, 기존 농산물과 잘못했네. 기존 농산물과 the same as니까 기존의 농산물과 똑같은 시장에 entering into,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은 is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가능성이냐면 produce는 명사로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 들었죠. 유기농 농산물인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구조가 나왔으므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명사나 소유격이 나오면, 소유격 혹은 목적격이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organic produce가 나왔고요. be subject to는 뭐뭐 하기 쉽다, 뭐뭐의 대상이다, 뭐뭐의 지배를 받다, under the control of something,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 처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경제 환경에 처하기 쉽고, 그것을 똑같은 경제 환경에 처하기 쉽다고 더 좋겠네요. 똑같은 경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똑같은 경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have shaped conventional agriculture, 기존의 농업을 만들었던 그런 똑같은 경제와 그 다음에 made sustainable practices, 많은 지속 가능한 관행들을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똑같은 경제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이해하기,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이, 유기농산물은 원래 유기농산물은 기존의 시장이 있지 않았고 다른 시장이 있었죠. 따라서 유기농산물은 무슨 성을 갖게 되냐면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기존의 상품과 다르게. 왜? 그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유기농 농산물이
기존의 농업 상품과 똑같은 시장, 즉 기존의 시장으로 유기농산물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기존의 농산물 상품을 다루는 시장은 바로 어떤 시장이냐면 글로벌 마켓을 얘기하는 글로벌 마켓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농산물을 다루는 세계 시장으로 유기농 농산물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뭐랄까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상품과 경쟁하면서 얘도 그냥 하나의 농산물이 될 뿐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농업을 만들었던 형성했던 그런 경제 조건, 즉 기존의 농산물이 있었던 그 기존의 경제 조건과 똑같은 경제 조건이 초하게 되면서 이렇게 차별성을 둠으로써 유기농산물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되었었는데 다시 기존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른 것과의 차별성이 사라지니까 unattractive, 매력도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부정적 영향은 뭐냐면 유기농 농산물이 기존의 상품 시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즉 기존의 상품 시장인 글로벌 마켓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차별성이 사라져서 unattractive, 매력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정적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제 계속 열고 나야 되는데, 또한 두 번째 부정적 영향은 뭐냐면 유기농 생산자들은 competing in existing global markets, existing established, 기존에 할 뜻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기존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던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face,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동기부여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경제적 동기부여는 뭐냐면 which are 생각했던 거 보이죠? Be likely to erode the principles of organic farming. 즉 유기농 농업의 원칙을 erode, 파괴하고 원칙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세계 시장으로서 세계 시장에 유기농 농산물, 즉 기존의 세계 시장으로 유기농 농산물이 유입됨으로써 배치됨으로써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기존의 유기농 농장에서 했던 원칙, 즉 여기 시장 밖에 있었을 때 유기농 농업의 원칙들이 있었겠죠. 기존의 시장과 그 일반적인 농산물과는 차별되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런 원칙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시장에서는 여기서 쓰였던 원칙들이 여기서는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런 유기농 농업의 원칙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걸 자꾸 왜 했냐면 선생님 전에 예시가 열거 나열되면 공통점을 찾거나 혹은 그 예시들의 특성을 가져서 정보를 속간해서 빈칸 문제를 풀어라 라고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차별성으로서 매력성이 사라지고 차별을 되는 것이 없어지니까 유기농 농업에서의 원칙들, 차별화를 시켰던 유기농의 원칙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로드, 침식하다, 부식되다 이런 뜻이니까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 emerging issue of potentially great concern. 지금 잠재적으로 아주 큰 걱정이 있어. 즉 현재 걱정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잠재적으로 올 큰 걱정인데 그 걱정이 지금 emerging issue,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문제점이 되고 있어. 그럼 도대체 그러한 앞으로 올 글로벌 시장으로 유기농 농산물이 유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미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도전이나 난제 같죠. 챌린지는 도전과 난제 둘 다 외우라고 했으니까 brought against nations, 어떤 나라들에 반해서 갖고 오는 문제들, 즉 어떤 나라들이 봤을 때 자기 것과 반대되고 반하는 역행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그 나라들의 무역 선호도가 뭐하고 런 카운터니까 카운터 펀치라고 하면 내가 펀치를 때릴 때 여기서 카운터 펀치를 때리는 거죠. 따라서 카운터가 역행하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역행하다는 뜻이 돼서 run counter to 하면 어떤 것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such x as a 혹은 a, b, c 뭐 하나만 써도 되죠. 이렇게
어떤 그룹들? 예를 들어서 세계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나이제이션 WTO 같은 그런 그룹들에 역행하는 무역 선호도를 가진 그러한 국가들에 반하는 문제들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것에 대한 스페시픽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5번과 6번을 같이 읽고 나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entry into global markets. 어떤 세계 시장으로의 어떤 들어가게 되는 것은 offer ground. 뭐를 제공하냐면 어떤 이유들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에 맞춰서 그 이유가 challenge national subsidies for conventional agriculture. 왜 이러냐? 기존 농업의 국가 보조금에 도전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을 테니까 지금부터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일단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그 유기농 농산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농산물에게 주던 보조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챌린지니까 그 기존의 농산물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제공하던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국가 보조금 줄 필요 없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기농산물이 기존의 시장 밖에 있을 때는 유기농산물과 차별화되는 얘와 다른 기존의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유기농산물이 기존의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따라서 얘한테 주던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차별되지 않고 똑같은 건데 굳이 얘한테 보조금을 줘서 이 시장을 계속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둘이 이제 경쟁에서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차별성이 사라질 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농산물들은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적인 그 유기농 농산물에 반하는 보복적인 도전이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 안에서 이 벗을 매개로 해서 기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어휘추론이 벗을 매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어휘추론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5번도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WTO는 이제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는 것이니까 유기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놓고 싶어하는 그러한 조직일 것이고요. 그런 조직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행하는 무역 선호도를 가진 국가들은 당연히 나한테 얘네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나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복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5번과 6번이 결국은 같이 스페시픽하게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WTO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마켓을 유기농산물을 글로벌 마켓화 시키고 싶어하는 세계 무역 기구잖아요. 세계 무역화 시키고 싶어하니까 세계화 시키고 싶은 기구니까 유기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넓고 싶어하는 그런 그룹일 것이고 기존의 시장들은 그런 그룹에 반하겠죠. 보조금 같은 게 사라지는데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결과적으로 뭐냐면 차별성이 사라진다. 기존의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선생님 판단이 돼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요런 게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I need a chair which I sit on 이라고 해봅시다. 나는 내가 앉는 의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원래 I need a chair to sit on 해서 지금 형용사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형용사구는
형용사절로 바꿀 수 있죠.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인 건 여러분 다 알 거고, 따라서 지금 누가 앉는 거야? 내가 앉는 거니까 to sit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는 아이와 같음으로 쓰지 않고 있죠. 따라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얘 sit의 의미상의 주어가 I이므로 그냥 I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which I sit on이 되고요. 여러분도 안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전치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바뀌면 I need a chair on which I sit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which I sit을 to 부정사로 또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sit 쓰면 되는 거죠. 어디를? I sit을 to sit으로 바꾸고요. which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on which to sit 이 되는 거죠. I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이미 I가 있기 때문에 주절이 주어와 같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I need a chair on which to sit 이라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구조를 좀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구조가 옆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on which it can 이었는데, 이 it은 뭘 받는 거냐면 앞에 있는 글로벌 마켓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유를 제공하는데, 그 글로벌 마켓으로 들어가는 것이 즉 요걸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냐, 유기 농산물이 기존의 농산물이 있는 세계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만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문장을 받고 있는 it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can이 지금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굳이 또 반복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it을 쓰지 않고 이 can이 to challenge로 바뀌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o 부정사, 이 on which I sit이 on which to sit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 나왔다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구조. 자, 계속 좀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네 번째인데, 추가적인 걱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계 시장이 불안정해. 그리고 종종 발러틸, 되게 발러틸은 휘발성이 강한, 변하기 쉬운, 그래서 변하기 쉽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일정하고 변하지 않을 때를 보통 우리가 스테이블, 안정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데, which has the effect, which는 이제 앞문장, 즉 global markets are uncertain and often volatil을 받고 있죠.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은 has the effect of,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reducing the circuit of farming enterprises, 기존에 어떤 그 농업을 하던 기업들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너무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거기 있는 농업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같이 불안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성이 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발맞춰서 무엇이 추가되냐면, 어떤 문제도 추가되냐면 Economic incentive for large scale enterprises, 더 큰 규모의 대기업들, 즉 대기업이나 무슨 엄청난 이제 뭐 큰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추가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기업들이 불안정해지니까 쟤네들 불안정하네, 나 대기업인데 여기 들어가서 얘네 잡아먹을 수 있겠다,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글로벌 마켓에서 내가 얘네들을 쫓아내고 내가 여기 시장을 독점하거나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마트가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업의 안정성을 당연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러한 결국 차별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불안정화되어진다는 개념을 통해서 이 unattractive, erode, counter, likely, reducing을 지금 어휘 추론을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좀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출제 가능성을 3개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글이 굉장히 어렵죠. 나오면 아마
이거 이해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작살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어휘 좀 중요하고요. 어법으로도 뭐 나올 수가 있는 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placing 다음에 이제 뭐 has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make 다음에 목적보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구조 의미상의 주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whose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whose 플러스 명사 다음에 지금 동사가 나온 거 주격으로 그 다음에 on each to 부정사 전수 관계대명 to 부정사 구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법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어법 훈련으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잘 풀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문제로 선생님이 지금 이멀징 이슈를 여기를 삽입으로 왜 넣어놨냐면 요 6번하고 5번이 연결이 되지가 않죠. 이 부분은 이거는 3번의 이 세 번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지 2번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아니니까 얘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번과 6번 사이에 따라서 5번이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단어 잠깐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이거 다 보면 다 이제 외울 수가 있을 텐데 외우셔야 되는데 subside 같은 거 좀 보시면 subside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IZ에서 동사화 시키면 subsidize 보조금을 지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sub이 전에 얘기했지만 sub이 under잖아요. submarine이 잠수함이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잠수함인가 sub은 under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내가 흥분을 했다가 그 흥분이 아랫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즉 가라앉히다 진정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subdue는 뭐냐면 듀가 어떤 뭐뭇을 받아낼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 가르쳤었고요. sub이 under니까 너는 밑에 있을 자격을 이제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남의 밑에서 있게 되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subdue는 정복하여 제압하다, 즉 뭔가를 제압해서 정복해서 자기 발 밑에 놓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subdue가 이런 가라앉히다, 진정시키다, 완화시키다라는 개념이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 잡아놓은 건 여러분들 수능 마침 막판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잡아놓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셀프에 넣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23번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게요.